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 원이니 1,500억 원이니 말이 많아.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지. 무식한 자의 상상력과 공학도의 상식을 더해 조사해 보았다. 물론 그 넓은 지역에서 시추공을 하나만 뚫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공이라 말하지만 몇 개는 기본으로 뚫는다고 나는 해석한다. 이번에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시추에 투입되는 시추선은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호인데 이는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하였다. 길이 244m, 너비 42m, 높이 19m이며 배수량은 87,700제곱미터이다. 참고로 2003년 취역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길이 333m, 높이 63m가 판면적의 축구장 300 크기인 1.8만 제곱미터이고 배수량 약 10만 3천 톤, 승무원 약 6천 명이다. 이 시추선에는 긴급물류와 응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헬리콥터 이착륙용 헬리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물론 9명 정도 선박이 기울어질 경우를 감안하여 좌우에 한 척씩 달린다. 선박용 안전설비는 비상 상황을 감안하여 항상 2중 3중 설치되어 있는 편이다. 이 배에는 180명 수용이 가능하다. 수심 1만 피트, 약 3,000m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최대 시추 깊이는 약 1만 1,400m이다. 건조 비용은 7억 2천만 달러, 약 1조 원이다. 시추선 하루 운영비는 55만 불 약 6억 5천만 원이니 월 약 200억 원이다. 참고로 시추선은 길이 200m, 폭 40m에 달한다. 2005년 이후 37척이 건조되었으며 이 중 35척을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가격은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이니 약 1조 원이라 생각하면 무리가 없다. 대부분 유럽 선사가 운용하므로 비용 자료를 상세히 알기는 어려워 두성호를 예로 알아보겠다. 반잠수식 시추 설비인 두성호는 고 전두환 대통령 이름을 딴 것이라는 일화가 있으며 1984년 5월 21일 대우조선공업에서 건조되었다. 자체 중량은 1만 5천 톤으로 건조 비용은 1984년 당시 542억 원이었다. 높이 94m, 너비 82m로 작업 가능 수심은 최대 450m, 최대 시추 심도는 7,600m이다. 초속 56m의 태풍, 30m의 파고, 영하 20도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승선 가능 인원 112명인데 두성호 자체 직원 65명, 이중 식사 세탁 청소 담당이 약 10명이다. 고객사의 직원 45명 정도가 함께 상주했다. 고객사는 시료 채취 분석 등 시추의 경제성 검토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두성호의 년 평균 가동률은 72% 이상이며 2013년에는 100%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있겠다고 한다. 2013년 매출은 하루 2 내지 3억 원 사용료를 받아 912억 원, 이익 568억 원으로 이익률 62%를 기록했다. 오래된 배라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출이 없어 수익률이 높았다. 물론 국적사라 인건비 비중이 낮아진 점이 반영된 듯하다. 보통 심해용 시추선 한 척당 비용이 1조 원이고 약 40년 운용한다는 단순 가정하에 연 2% 이자 기준 감가 비용은 월간 약 30억 원이다. 그리고 척당 약 100명이 탑승하는데 이들 중 숙련공 인건비가 월 10만 불, 약 1억 원 정도의 핵심 기술자, 약 10명과 나머지를 월 6만 불 수준으로 대략 계산 시 월 평균 임금은 약 75억 원이다. 물론 대부분 유럽 국적인이라 한국 사람이 이 시추선에서 근무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 두 가지 비용만으로 월 100억 원이다. 여기에 식비, 셔틀 운반선 사용료, 각종 세금, 보험과 운영사의 수익분 등을 고려한 비용과 실제 시추 작업 시에 투입되는 비용, 뒤에 설명할 라이즈 파이프, 드릴 파이프, 머드, 시멘트, 드릴 비트 등 소모품비와 유류비 등의 변동비를 고려하면 하루 사용료 6.5억 원, 월 200억 원은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이다. 앞에서 언급한 용어들을 살펴보자
시추선은 반잠 수정, 고정식인 타워형과 이동식인 드릴, 10으로 나눈다. 타워형은 자체 이동이 어려워 예인선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지만 배 형태는 자체 운항이 가능하여 타워형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 시추선은 깊은 곳까지 흔들림 없이 땅을 파야 파이프가 부러지지 않으므로 가장 중요한 성능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위치 제어 시스템이다. 360도 회전 가능한 서러스트는 시추선에 6기가 달려 바람, 해류 속도에 대응하여 작동한다. 개당 마력 6,000에서 7,000마력이다. 위치는 인공위성에서 받은 GPS 자료와 고정된 위치에서 보내오는 전파를 송수신하여 배 자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병행, 사용하여 드릴의 허용각도 5도 이내를 유지한다. 그리고 대릭이라는 시추장비 운용 공간에서 내리는 드릴 파이프 길이는 약 23m이고 이를 탑드라이버라는 장비를 통해 드릴 파이프를 회전시킨다. 여객기 운항고도인 약 1만 피트에 3배 이상인 1만 1000m까지 드릴링 가능하다. 550개 이상의 파이프를 땅속에 박은 상태로 회전시켜 시추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한 파워다. 보통 70m를 시추하는데 약 30분 소요된다지만 환경에 따라 시추공 하나 파는데 평균 70시간 정도 걸린다. 시추한 벽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시추를 하면서 동시에 외곽에 강관을 설치하는 케이싱 작업과 안방과 파이프의 틈새를 붙여주는 시멘팅 작업도 병행한다. 결국 시추공 단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지는 구조가 된다. 석유 시추공의 단면 모습을 GS-칼텍스 제공 자료 등에서 살펴보면 직경 120cm의 라이저 파이프를 해저 지면까지 먼저 내리고 그 후에 드릴 파이프는 처음에는 직경 66cm로 시작하여 깊이 들어갈수록 직경이 줄어들어 최종 약 20cm까지 좁아진다. 드릴 비트는 땅을 파는 장비의 헤드부를 말한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드릴 작업 시 절삭유를 가공부에 공급하는데 이는 냉각작용, 청소 및 윤활작용을 한다. 시추 작업 시에는 절삭유 대신 머드라는 재료를 사용한다. 물론 이 머드에는 작업 환경에 따른 특수 성분이 추가된다. 헤드부에서 분사되는 머드로 굴착한 부산물을 위로 옮길 수 있다. 결국 머드는 드릴 비트 진입 시의 마찰을 줄여주고 토출물을 라이저 파이프와 드릴 파이프의 공간을 통해 위로 이송시켜 시험실에서 성분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심해 잠수정을 통해 시추와 주변 상황을 확인한다. 2001년 브라질 남동부 해상에서 시추선이 폭발한 적이 있다. 시추공이 고압의 가스층을 뚫을 시 폭발할 수도 있어 시추 파이프로 겁저가 유입되는 가스를 차단하는 설비 BOP, 블루아웃 프리벤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설비 가격이 시추선 비용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라 한다. 시추선과 승선 인원을 보호하는 데는 36개만 한 게 없기 때문이다. 제곱센티미터당 최대 1000kg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 시추 도중 갑자기 가스가 분출될 경우 시추구멍 입구를 찰나에 막아 돌발한 상황에서의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구성 부품인 스택에는 긴급 절단 장치가 있어 비상시 시추 파이프를 절단하고 시추선이 탈출할 수 있게 한다. 석유는 일반적으로 지하 1에서 4km, 가스층은 약 6km 깊이에서 발견된다. 시추 비용은 전체 석유 개발 비용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한다. 바다 깊은 곳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검은 영일만 친구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